제가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7월 16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간 봤지. 시중 통화량이 무려 4,280조 역대 최대치. 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진짜 금리 좀만 더 내려가거나 돈 풀리는 정책 나오면 예전 정고점 다 뚫겠습니다. 라는 누군가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출 총량 규제, 지방 아파트 시장에 찬바람 분다. 이거 뉴스 기사인데 제가 어떤 사람이 캡처해 온 걸 다시 캡처를 해와서요. 제가 요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돈줄이 막히는 게 수도권만 막히는 게 아니다. 이미 올해 대출의 상당수를 수도권이 다 털어먹어 버렸다. 저는 이렇게 많이 줄일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줄일지 몰랐어요. 돈이 풀리는 것과 시중에 통화량이 많은 것과 이 투자용으로 아파트 투자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엄연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든 지방 아파트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해서 뭐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25년 하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상반기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저는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방송을 찍어서 올렸는데 뭐 정치권에 이 줄이 닿는 분, 정책을 위반하는 분과 줄이 닿는 분에게 제가 평소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내용을 좀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무려 5시간에 걸쳐서 그 제 영상에서 주로 인용하던 자료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안정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무려 몇 페이지인가요? 이것은 4, 5, 6, 7, 8, 9, 10, 11, 13페이지 13페이지를 무려 5시간에 걸쳐서 이거 만들어서 어젯밤에 10시 넘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규제 백날 첫날 해봐라. 빠져나갈 구멍이 늘 생기더라. 그걸 아예 싸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이죠. 여기 캡처가 안 됐나요? 제가 어딘가에 캡처를 했는데 뒤에 캡처는 붙여놨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올해 그 대출, 이게 5대 은행 기준인가요? 5대 은행? 뭐 어쨌든 자, 제가 자료 5대 은행뿐만 아니고 모든 그 금융권 다 대출했는 통계를 모으는 겁니다. 상반기에 대출이 얼마가 풀렸냐면요. 21조. 상반기에 21조가 풀렸습니다. 하반기에 얼마 풀려요? 10조? 이 20조 상반기의 절반이라면 10조. 저는 연초에 뭐 70조 정도 수준의, 62조 정도 수준의 대출을 내주겠다. 그래서 근데 금융권 너희 10조 줄여, 우리 정책 자금도 10조 줄일게. 그래서 뭐 40조 혹은 70조가 50조가 된다든지, 뭐 어쨌든 이렇게 20조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털어먹고 여기 돈을 털어먹어야 되는데, 6월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0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대출 2, 3개월 후에 가계대출 폭증하거든요. 이미 거의 돈 다 털어먹었습니다. 진짜 지방에 돈을 뿌리고 싶어도 돈이 뿌릴 수가 없습니다. 가계대출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년 대단했습니다. 20년 돈 풀리는 거 봤지? 가계부채가 100조 증가했어요. 21년 대구는 좀 꼬물꼬물 시름시름해졌지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여전히 뜨거웠거든요. 그때도 가계부채가 100조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는 돈이 풀려야지 돈 풀리는 거 봤지? 라고 이야기하지. 올해 최악의 경우에는 가계대출 꼴랑 30조 납니다. 이걸로 안 됩니다. 이미 이 중에서 상당수도 털어먹어버린 그런 상태다. 좀 몇 가지 난리가 있었습니다. SGI 서울보증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뭐 5억 이상 전세 대출 보증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대출 갑자기 안 되죠. 그래서 좀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세의 월세화? 그 얘기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3분기에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아까
SGI 서울보증 전세대출 막혀버려서 와 서울에 서울 사람들도 전세 살려면은 평균 전세 가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다 대출 많이 받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 뭔가 단단히 꼬여가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 내리면 뭐해? 대출이 막혔는데. 뭐 신한은행 이런 것들은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 안 하죠. 우리은행도 안 한다고 했던가. 그런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이에요. 7월 달. 몇 년 전에, 수년 전에는 21년 요맘때였던가요? 가계대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막힌다라는 이야기가 한 11월 달쯤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9월 달쯤에 나왔을 거예요. 올해는 7월 달인데 벌써 이러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 아니더라. 자, 은행들은 가계대출 다시 뛸 것을 경계하면서 모집인 접수 중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벌써 분기별 가계대출 총량 막 오바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리포트 내용에서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그 가계대출 총량을 원래 월별로 관리하기로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서울에 만건 거래량이 터져 나오는 동안 엄청난 빚을 폭발시켜 버렸죠. 그거 안 하기로 해놓고 작년부터 뉴스 계속 나오면서 그 관리 똑바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 직무유기. 자, 줄어든 대출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다들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방은 뜨고 싶은데 총량이 돈이 없어.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물 고점 대비 4% 정도 줄어있고요. 자, 전세 물량 4,400. 연초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결혼 건수를 보니까 코로나 때 그럴 때는 많이 줄어들었을 때 8,000건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9,000건에서 결혼 10,000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숫자 정도가 아마 대구에서 적정 물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정 공급 물량. 자, 대구 6월의 아파트 거래량 자꾸 텐션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270건 정도 수준까지 예측될 정도. 요 이틀치 거래량 묶어놓고 보면 한창 때보다는 거래가 조금 덜 되는 느낌은 들죠. 요 이틀치 이렇게 거래량이 묶여 있었을 때 274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6천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박스권 상단에 도달해 있다. 아직까지 뚫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입니다. 6억 이상 340건. 비중도 역대 최고치. 역대 최고치네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이거 대체제가 없습니다. 사실 대체제가 없어요. 이런 국평 아파트들이 대체제가 될 수 있냐? 아닙니다. 제가 돈 잘 버는 사람 보니까 주택 사가지고 엄청나게 막 의리의리하게 막 리모델링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엔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W14 후반대 거래 45층 경남타운 11억 5천. 한 일주일 전에도 거래 한 건 있었던가요? 네, 1층 11억 5천.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이거 재건축하고 다시 짓고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받을 수가 없, 이거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범어동 특집으로 막 내용을 다뤄드릴 때 우사 갖고 짓고 싶으면 다 지라. 몇 년 내로 다 해결된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그 시간들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담금을 어떻게 메꿔 넣어야 될지 이제 그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부자들 사는 동네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버머센트를 부르죠. 10억 6천. 가격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에 8억 7천. 좀 특이한 것이요. 요거 말고 리저브라든지 어나드 버머라든지 아이파크라든지 그 이권에 관계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 와서 글 엄청나게 씁니다. 막 분양하기 전에 글 엄청나게 씁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글을 엄청나게 써제낍니다. 근데 분양이 딱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립니다. 희한하죠. 근데 분명 그런 글들을 보고 현혹되어가지고
안전마진 1억인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돈에 눈이 멀어서 이게 헷가닥 해버린 건가요? 이편현상 범어 7억 전후의 거래 이어지고요. 힐스테이트 되고요. 태평로 뭐 이렇게 규모화되고 이 고성동 쪽하고 규모화되고 저기도 만 세대도 넘어가나요? 이 양 사이드로 다 합치면은 그런 동네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서 야 그래도 좀 시간이 죽전내거리 이쪽도 보면 진짜 서글펐거든요. 서글펐어요. 지금도 땅 다 건물 다 철거해놓고 건물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도 보이고 좀 진짜 서글픈데 근데 집값이 막 6억 6억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고 생활 수준이 되는 게 만 가구나 된다? 저는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태평로 이러니까 또 태평로 이러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무튼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은 또 그 가운데 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신고가 몇 건 눈에 띕니다. 교대가르쳐 뉴스센터 언더 신고가 눈에 띄고요. 분양권 예전에 제 방송 시청하시던 분 중에서 요 29평형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21층 가격이 저러하네요. 태양하우스 월성 47평 4억 8천. 야 이것이 평당 1,000만원짜리 동네인가요? 평당 1,000만원짜리. 만약에 이런 아파트가 죽전에 있었다. 죽전에도 맞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 대비 가격 뭐 반값밖에 안 되니까 저는 늘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또 엄청나게 말 많았던 아파트 뭡니까? 분양가 한 6억도 더 넘어가고 지금은 아무도 부동산 게시판 커뮤니티 어디에서도 이야기 나오지 않는 그 자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자이 주상복합 자이 뭐지? 이름 죽전자이가 뭐 하여튼 자이 그거 한 7억 주고 살래?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뭐 십몇 년 됐는 한 3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한 3억 5천 딱 보고태 넣어갖고 있으려 하면 저는 3억 5천짜리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3억 5천을 꽂아둔 사람이라면 돈은 다 새끼 치잖아요. 아파트가 새끼 치는 것보다 돈이 새끼 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겠더라. 달러 예금, 달러 RP, 달러 RP 이런 것도 거의 한 5% 가까이 돈 이자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제가 그 열몇 페이지 보고서 어제 써냈고 필요하다면 정말 이 뭐 정책 입안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때까지 3년 거의 4년이 다 돼갑니다. 방송한 지 4년이 다 돼갑니다. 그 자료들 제가 한 개도 안 지우고 동영상, PPT, 엑셀 그 자료들 뉴스 기사들 그 수년간에 끌고 모았던 것들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 걸려서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들도 만드는 또 나름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리포트 쓰는 거 이런 건 진짜 싫었는데 의미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은 진짜 이 고된 일인데 그래도 어제 5시 하면서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 없었습니다. 탄력 받아서 막 컴퓨터 모니터 3개 쓰는데요. 창 한 5개, 6개 띄워놓고 끌어다 붙이고 만들고 실거래 가격 요 정도까지 눈으로 보셨죠? 제가 안 읽어드려도 수성구의 6월은 뜨거웠더라. 근데 5월은 아직까지 그렇게 뜨거운지는 모르겠네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대출 내기도 만만치 않고 또 서울 이 고가의 아파트 이 대출 내 가지고 저지를 바에는 서울에 저렇게 좀 조정받으면 돈 좀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뭔가 또 찬스가 나오지 않을까. 막 전세도 막 틀어막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세 대출 3억까지로 뭐 이렇게 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서울의 집값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다. 대구는 별로 안 올랐다.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 퍼모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포모입니다. 대구에 있는 사람들, 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요 정도 가격대를 보면 별로 차이를 못 느끼지만, 야, 옛날에 대구에 대구에 강남 이렇게 해서 한 15억씩 대구에 수성구 아파트 할 때 서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 2개 팔아야지 여 가갖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서울의 집값, 얘들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지방의 집값이 올라가서 키 맞추기를 할 것인가?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옛날처럼 서울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그 격차를 알잖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격차를 알잖아요. 굳이 버스 타고 내려오는 짤, KTX 타고 내려오는 짤, 이런 것들 아직도 누군가는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굳이 내려온다는 그런 그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거래량이 말해주기도 하고요. 자, 나머지 별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어드리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